자, 봅시다. 2014년도 9월 모평 41에서 43번 최인원의 광장 소연아, 인물이니 사건이니 배경이니 문학작품에서 배경의 역할은 분위기 조성, 암시, 상징, 그지? 넓은 광자의 장소장자죠, 그죠? 넓은 장소예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넓은 장소니까 사회적 삶의 공간을 상징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광장이 사회적 삶의 공간을 상징한다면 밀실은요, 개인적 삶의 공간, 나만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죠. 소설은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 인물 중심으로, 그치? 대사에 유의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장면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정리하라 그랬죠. 그죠? 맞아요? 지문을 보시면 크게 두 장면 정도밖에 없는데요. 두 번째 장면, 그러니까 15쪽의 둘째 줄부터 보시면 대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죠. 그냥 주인공 이명준의 독백으로 되어 있죠. 이해갑니까? 15쪽 둘째 줄부터 끝까지 적으세요. 이러한 서술 방식을 의식의 흐름 수법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가지고 의식의 흐름 수법. 내적 독백 수법이라고도 하고요. 자동 기술법이라고도 합니다. 잘 알죠? 됐습니까? 최인호의 강장을 인물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주인공 이명준은요, 남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철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죠. 그래서 이 소설의 내용이 다분히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기도 해요. 왜 이렇게 간지러워? 그런데 이명준의 아버지가 월북한 사람이거든. 북한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남한에서 고초를 겪은 이명준은요, 남한 사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남한 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이거 뭐 자유라는 게 게으를 수 있는 자유, 방탕 뭐 이런 거밖에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처럼 월북을 합니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이상적인 삶의 공간일 줄 알았는데 아니요. 광장은 맞는데 타락한 광장이더라고요. 그죠? 그지? 시간이 흐르면 뭐 긍정적인 세상이 영원히 긍정적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지? 심지어 교회도 타락을 했었는데요. 그죠? 면제부 팔고요. 맞아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을 했을 때는 루터 같은 종교개혁가가 있었거든요. 종교가 타락했을 때는. 그지? 그런데 스탈리니즘, 공산주의, 이 타락한 공산주의를 개혁할 사람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탈리니즘에 있어서는 루터가 없다. 해서 남한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 사회에 대해서도 한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남한과 북한 모두를 비판하고 있다는 거. 이해갑니까?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명주는 포로 수용소에 잡히게 됩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지죠. 그죠? 그리고 나서 포로 송환이 결정이 되는데요. 포로 송환을 앞두고 먼저 북측 설득자가 와서 북한으로 가자라고 이명주를 설득해요. 그 북측 설득자의 설득에 대한 이명준의 대답은요, 단호합니다. 딱 세 글자밖에 없죠. 뭐죠? 중립. 그렇게 북측 설득자의 제안을 거절한 이명준은요, 이제 여기 지문 첫 장면, 남측 설득자를 만나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장면은 이명준이 상상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면서 남측 설득자의 제안에도 오직 중립국이라는 대답만 하죠. 그렇게 남측 설득자를 돌려보내고 나서 15쪽의 첫째 줄, 멋지 않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 웃음은요, 설득자들을 시원하게 돌려보냈다라는 그 통쾌함도 있겠지만 남한도 북한도 선택할 수 없는 어떤 마음? 씁쓸함? 뭐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겠죠. 이해갑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명준은요, 타그로호라는 배를 타고 중립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이요. 오케이? 자, 남한은 밀실입니까? 광장입니까? 밀실이에요. 북한은요? 광장이죠. 그런데 타락한 광장이죠. 그럼 중립국은요? 중립국은요? 여기 가면, 인도 가면 아는 사람 있어요? 개인적인 삶을 살겠죠. 그런데 왜 이명준은 중립국을 선택했을까? 42번 남파군에 대한 이해. 남파군 네모되어 있죠. 그럼 답은 그 앞부분에서 뒷부분까지 충분히 봐주라 그랬지. 그렇지? 그럼 이 남파군이 누군데요? 인물이잖아요. 인물 중심으로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남파군이 누구예요? 나오는 인물이 한 명밖에 없잖아. 누구겠니? 남파군이. 이명준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 남파군, 네모되어 있는 남파군 앞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소연아, 큐. 은혜는 누구냐 하면 이명준의 아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명준의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이명준 배에서는 마지막 돛대가 부러졌습니다. 뭐 이때 마지막 돛대는 마지막 희망 정도가 되겠죠. 그죠? 은혜의 죽음으로 인해서 희망도 잃어버렸다는 얘기일 겁니다. 이제 이런 먼 곳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 어째 소관으로 빨리 녹는 사람도 있는 법이 있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우리의 길, 대일 언덕 없는 남파군. 그러니까 남으로도 갈 수 없고 북으로도 갈 수 없는, 남으로도 가기 싫고 북으로도 가기 싫은 이명준이겠죠. 이명준은 승부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 따라 나선다. 예, 배를 타고 중립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상의 술에 취해 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줄치고 밑에 줄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 행위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명준이 중립국으로 가는 이유는 뭐라고요?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럼 42번 답이 뭐예요? 3번이죠. 이 환상이라는 게 허황된 거라는 거, 헛거라는 거, 그걸 알았기 때문이죠. 이해갑니까? 그럼 이 환상이라는 게 뭔데요? 이거죠.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이러한 이념의 대립이 전쟁을 가져왔잖아요.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서요, 이념은요 세모입니다. 전쟁은 당연히 세모고요. 이 이념의 대립이 같은 민족끼리 죽이고 죽이는 일을 만들었거든요. 이념이라는 거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헛된 건데요. 이해갑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은 환상 같은 건데요. 이해갑니까? 중요한 건 이념이 아니죠. 남북 형제인데요. 이념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하죠. 아까 정호성이 윤동주 시집을 들고 가면서 생각했던 그 사랑, 휴머니즘, 이게 중요한 거죠. 이해갑니까? 됐습니까? 중립국은요 바로 이념이 배제된 공간, 이상향은 아니고요, 현실이 세모고 세모니까 이런 부정적 현실로부터 도망가서 살고 싶은 것, 도피처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이해갑니까? 그럼 이건 제목 광장이 아니잖아요. 그지? 중립국으로 가는 도중 이명준은요 두 마리의 새를 보게 됩니다. 물론 그건 환영이에요. 그 두 마리의 새는요 죽은 은혜와 딸을 의미하고요. 현실 세계에는요 진정한 광장이 없어요. 이상향이 없는 거죠. 이명준이 생각하는 진정한 광장은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사회적인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해가니? 그래서 이명준의 선택은요 두 마리의 새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바다로 뛰어들게 되죠. 투신 자살합니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그리고 이명준에게 있어서는요 이 바다가 진정한 광장인 거죠. 푸른 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상향이라는 건요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곳이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해서 소연아, 네가 질문한 43번을 보시면요 43번에 선택지 2번 소연아 시작. 이념을 택하는 당대 지식인 줄치고 여기서 얘기하는 당대 지식인 네모 누구겠습니까? 이명준밖에 없잖아요 인물이. 그지? 그럼 이명준이 이념을 택합니까? 이명준의 선택은 이거잖아요. 이념을 택하느니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죠. 헷갈렸던 선택지는요? 1번이었는데 해결됐습니까? 됐습니까? 최인훈의 광장이었습니다.